지금 딥시크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MSFT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론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저번 분기 네. 실적이 나왔는데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도 나왔고 KPEX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MSFT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면 특히나 매출과 EPS라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디테일한 부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특히 디테일, 그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매출과 EPS만 본다면 이 두 매출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나 이 AI 비즈니스 매출이 전년 대비 175% 상승한 이 130억 달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 클라우드 부문이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부문 같은 경우 예상치였던 260억 달러보다 소폭 낮은 255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고 그 외에 특히 이제 애저 같은 경우 시장은 31%가 아닌 32% 이상의 성장을 원했는데 이번에 애저와 클라우드 합쳐서 결국에 31% 정도 연평균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PC 부문 같은 경우는 PC 부문이나 아니면 생산성 비즈니스 부문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주주 환원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으로 배당이 한 10% 가까이 상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97억 달러라는 주주 환원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시장의 결국 하락을 이끈 이 클라우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 원래 전년 동기에는 이제 연간으로 33% 성장했는데 이번에 31% 만에 성장을 했고 또한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전분기에도 역시 클라우드는 33%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31%를 상승하며 결국에 QOQ와 YOY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좋지 못했던 이 클라우드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결국 BAI 부분의 부진이 컸다라고 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조금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다른 영업을 해주는 업체를 껴서 간접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영업 전략을 좀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BAI 부문의 클라우드 매출이 부진했고 이것이 클라우드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이런 BAI 부문 클라우드 매출 부진이 하반기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받을 것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조금 더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고 그럼 반대로 이제 당연히 AI와 관련된 이 클라우드 부문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애저 AI는 13%포인트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바로 AI 구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감에 따라 그로스 마진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BAI는 이제 현재 영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AI 부문은 이제 AI 구축으로 인한 크로스 마진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운 매물을 보였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고객센터에서 이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용량이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된 자본 지출 필요 이것이 결국 중요하게 됐는데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결국에 이 자본 지출과 관련된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 부분에서 시장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하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많은 투자를 계속해서 수분기가량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것만큼 시장에서의 뭐랄까 점유율이라든지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 맞아요. 이런 효과적이지 못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돈을 더 쓸 때에 약간 주가 하락이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M7 중에 마지막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현재까지 가장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이지만
결국 메타의 주가를 이끄는 것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매출과 EPS 모두 심지어 그로스 마진과 영업 마진조차도 다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차량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던 것은 이제 차량당 비용이 지금 35,000달러로 사상 최저치에 달했고 그 원인으로는 이제 원자재 하락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은 서비스 부문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발전 저장 부분이었는데 ESS 같은 경우는 배치가 11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았던 것은 결국에 긍정적인 가이던스, 즉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쇼맨십이 좋은 CEO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차량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Y가 가장 많이 2024년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2025년 저가 차량 판매를 시작하면서 차량 성장을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였는데요. 그중에서 자율주행을 먼저 살펴보면 2025년 6월 결국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이런 로보택시 사업 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이미 FSD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데 단지 정말 과도하게 조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이고 이미 굉장히 현재 성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앞으로 뭐 2배가 아니라 1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이 FSD 라이센스 판매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FSD가 결국에 없는 자동차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신의 FSD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제 대규모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라이센스 판매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향후 FSD 라이센스가 판매가 된다면 굉장히 큰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FSD가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 도입이 된다면 차량을 원래 한 주당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50시간에서 5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자체의 자산 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가 더더욱 함께 증가한다라고 전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이 컨퍼런스 콜 내용 바로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매출 단위부터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옵티머스는 장기적으로 한 10조 달러 정도 매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결국 이 옵티머스가 결정을 할 것이고 특히 이 옵티머스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AI 훈련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훈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고요. 특히나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1000배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앞으로 더 많은 또 옵티머스는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옵티머스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할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2025년 같은 경우는 수천 대 상승에 그치겠지만 매년 5배씩 성장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인력들을 1년에 생산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생산량이 100만 대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옵티머스 생산 비용이 단가가 2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좀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실제로 생산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100만 대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면 그것도 좀 이 수익성을 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ESS 부문 역시도 2025년 올해 50% 성장할 것이고 또 전반적인 이제 현재 발전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하며 전반적으로 이 모든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쇼맨십을 전하며 현재 시간 내에서 주가는 거의 4% 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테슬라 즉 투자하실 때 앞으로는 테슬라의 미래 핵심인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마지막으로 이 제조 혁신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이 자신을 쫓아올 수 없는 이유로 이 리얼월드 AI, 그러니까 피지컬 AI죠. 피지컬 AI와 그리고 제조 혁신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진다라고 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투자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테슬라가 ESS 사업에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성장세가 아주 눈부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장표도 오늘 테슬라에서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에 차량 사진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와 ESS가 나온 걸 보고 아, 이 회사는 더 이상 완성차 업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네. 테슬라의 이야기 조금 더 앞으로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